8월 넷째 주 주간증시 일정입니다. 자, 이번 주도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좀 시장의 주요 일정은 21일 날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LPR 발표가 있고요. 여기서 뭐 중국 지준율 인하라든가 추가적인 부양 정책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23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엔비디아 이슈 빼고는 단기적으로 이슈가 없습니다. 네, 원래 반도체 업종들의 강한 매수 심리를 자극했던 게 하반기에는 실적이 돌아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재고가 역대급으로 지금 쌓여있다는 뉴스들이 시장에 다시 한번 더 나오게 되면서 이거 빠르게 실적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나왔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필수 소비자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 민감주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중국이라든가 유럽연합이라든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소비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날 크게 상승했죠. 왜냐면은 엔비디아 목표가를 월가에서 계속 상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에 빅7 업종 중에 엔비디아만 올랐습니다. 네, 엔비디아만 올랐고, 엔비디아 뭐 목표가 $800 제시한 것도 있어요. 지금보다 거의 한 70, 80%더 올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는 올라간 겁니다. 네, HBM 관련 테마주를 엮이면서, 자,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이 미국 빅테크 업종들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자,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목표가를 받쳐줄 수 있는 실적이 나오냐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매도세가 조금 붙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주말 동안 또 추가적인 악재가 떴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중국 전기차가 지금 첩보 수집용의 트로이 문마가 의심된다. 전기차를 하려면은 자율주행이 보편적으로 다 같이 엮여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전기차의 이 레이더 센서와 동영상 촬영 장치, 고성능 반도체 칩이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서 중국 본토로 보내고 있다고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예전에 화웨이 기억하시나요? 네, 화웨이. 이 화웨이가 엄청나게 원래 성장하던 이 스마트폰 제조사였죠. 스마트폰 제조사가 2020년도부터 그냥 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2019년도에 백도어 설치하다 걸렸거든. 백도어 설치하다 걸려서 미국이랑 유럽연합에서 화웨이산 그리고 중국산 이런 휴대폰 장치 제품을 전면 수입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이러한 규제가 굉장히 좀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화웨이는 민간 기업 탓에서 스파이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LG가 화웨이 장비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LG 뭐 불매운동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이게 한 3년 전에서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중국 전기자동차에 이러한 또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최근에 안 그래도 전기차 시장이 조금 부진한데 그 중에서도 중국은 1등입니다. 1등. 네, 전기차 원자재 판매도 1등이고 전기차 세계 점유율도 1위입니다. 누가 중국 전기차를 사?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들 학원 버스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전기 버스 다 중국산입니다. 아셨나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국산이에요. 또 배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자동차를 누가 수입하냐면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어요. 네, 비아디랑 뭐 상하이 자동차 그룹, 뭐 지리 자동차 그룹이 지금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또 이러한 중국에 대한 전기차 규제를 하게 된다면은 전기차 시장이 또 개판나겠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전기차 시장이 개판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리튬 가격이 급락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2차전지 종목들이 뭐 저는 지금도 오버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올랐던 게 리튬 가격도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고 전기차 수요가 증가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해가지고 미래에 있는 그런 성장률을 끌어다가 지금 주가에 반영시킨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전기차 규제 때려버리면 중국에 대해서 리튬 가격 더 떨어지겠죠.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네, 안 그래도 지금 에코프로도 이슈가 나왔죠. 네, 에코프로도 지금 전기차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에코프로도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동채 회장님이 지금 갔잖아요. 근데 갔는데 이렇게 리튬 가격 떨어지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추가적인 악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도 이번 주에만 10%가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다 연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상반기에 주가를 끌어올린 가장 주체가 2차전지인데, 2차전지에 대한 악재들이 발생했다.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까지 실적 개판치면은 이제 원투펀치 2차전지 반도체 종목들이 다
박살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지금. 저도 뉴스 주간 동안에 뉴스 보고 저 어디 나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뉴스 보고 막 유튜브 보고 하는데 뭐 이제 바닥이다, 뭐 이제 반등 나온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슨 무슨 그냥 차트 막 가지고 손 끄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만 걸러도 여러분들 주식 실력이 많이 오릅니다. 차트는 호행성 지표예요. 차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저도 옛날에 차트에 미쳐가지고 막 많이 했는데 차트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기술적 반등 나온다 하는 분들이 600포인트 깨질 때도 기술적 반등 구간이었는데 그냥 바로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에게는 차트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다는 게 시장에서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거 이번 주에 뭐 돌릴만한 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중국이 엄청난 규모의 이런 부양책을 발표하고 그리고 뭡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업종들이 반등을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쉽지 않다. 안 좋은 재료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주식이 오르려면은 두 가지죠, 여러분들. 호재가 생겨서 오르거나 아니면 눌리고 있던 악재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악재가 뭡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 그리고 미국의 이런 뭐 금리에 대한 인상이 언제 나올 것이냐. 요거 하나. 요런 것들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국의 국채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재무부에서 31조 3,8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지금 이번 하반기에만 최소 1조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국채 시장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계속 올려드렸잖아요. 금융자산 규모를 보시면은 이게 이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10배예요, 10배. 이게 지금 채권 시장 판상품들이 잘 안 섞여 있는데 10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자금들이 채권 시장으로 넘어갈 확률이 왜 높아요? 왜냐? 지금 주식 시장이 부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는 주식시장에는 부담감이 흐른다. 그리고 상반기에 뭐 제가 많이 올려드린 내용이잖아요. 상반기에 미국 뉴욕 다우가 15%, 다우 S&P가 15%, 나스닥이 30%여서 30%.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익 매도로 하고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이자도 많이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채권 시장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 관련된 이슈들은 쉽게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것도 제가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시잖아요. 텍스로 치니까. 이게 2015년부터 19년, 23년 보통 한 3, 4년 주기로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터지면은 그게 파산해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이제 충격을 먹은 다음에 다시 회복을 하는 게 아니고 터지면은 덮어버립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죠? 우리나라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전기세 한전이 엄청난 규모의 적자를 몇 년 동안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전기값 인상해야죠. 근데 안 하고 있죠. 이거 부채 계속 쌓여가지고 언젠가는 터질 때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때서 또 뭐 민영화 하냐 또 가격 올리냐고 하겠죠. 근데 한번 터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악재가 터지면은 터져야 돼요. 근데 계속 고름을 안 짜내고 거기다가 데일밴드 붙이니까 골마다 터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이 경제 리스크들을 그냥 덮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중국이 이게 뭐 터지는데 저는 이것도 덮겠죠. 또 유야무야. 그리고 터지면은 중국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서 이제 전쟁하겠죠. 그 사람들이 군사 전문가들이 왜 중국이 전쟁받기 마지막에 카드가 없냐고 하는 게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터트리려면은. 시진핑이 죽기 전에 뭔가 터지거나 아니면 시진핑이 죽은 다음에 열어봤더니 다 똥이야.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시나리오 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환율이 지금 1340원까지 올랐습니다. 분명히 올해 상반기에 이주열 총재님께서, 저는 이주열 총재님을 존경합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글로벌 경제를 볼 수 있는 관료라고 생각되는데 1300원이 고점이라고 했잖아요. 1300원이 뉴노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뉴노멀은 또 넘어버렸습니다.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물론 이게 뭐 한국은행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위안화 폭락하고 금리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이번 주도 쉽지 않다. 네, 이번 주도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하기 저도 싫어요.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 8월달, 9월달은 쉽지 않았다. 네, 그래서 어제 저한테 막 종목 저 너무 힘들어요. 종목 분석 막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제가 과감하게 다 씹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이거 봐야 돼요. 이거 보고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보고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 현대차가 또 파업을 현대차 파업이 저도 이제 내부자 몇 분이 있는데 올해까지 한다는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아니고 이 외부적으로 문제가 내부적으로도 문제란 거예요. 제가 노동생산성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 보면은 자 보세요.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석유화학. 자, 우리나라가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수출 5대 상품입니다. 5대 상품 중에 3개가 다 박살이 나고 있어요. 자동차, 제조, 뭐 전기전자라고 하겠습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네, 지금 그 4개가 다 박살이 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막 바닥이다 하시는 분들 하시는 뭐 유튜브 분들 많으신데 막 차트 가지고 하시는 분들 그 중에 많으신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다 깨야 돼요. 이거 지금 나온 악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거 안 돼요. 안 돼. 그냥 지금 올라가도 문제야. 그냥 떨어지는 게 나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그냥 떨어지는 게 낫습니다. 떨어져서 바닥에서 죽는 게 나아요. 네, 의미가 없다. 자, 그리고 초전체 관련 테마주고 죽으니까 뭐 맥심 관련 테마주가 또, 맥심 아닙니다. 맥심 관련 테마주가 오르는데, 자, 여러분들 이 만화가 정답이에요. 크게 보여드리면은, 밈이었어. 괜찮아. 어차피 테마였어. 몰빵 쳐놓고서는. 밈 아니야. 그거밖에 없어라고 하고 있는데, 테마주는 여러분들 비중을, 네, 몰빵 치시면 안 됩니다. 몰빵 치면 안 돼. 테마주는 원래 이래요. 원래 급등락이 많다라고 미연에 고지하고 그리고 솔직히 알고 들어가잖아. 왜 근데 막 2, 3천만 원, 4, 5천만 원에 사는 겁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네. 안 됩니다. 테마주는 맥심이고 나발이고 조금만 들어가서 조금만 조금만 들어가셔야 된다. 물론 이해합니다. 왜냐면 이거밖에 살 게 없어. 네, 지금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 게 없습니다. 네. 요 내용은 제가 시장이 안 좋은 내용은 금융위, 금감원, 정부후, 한국은행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도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런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빨리 총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주간 테마도 보시면은 거역권 분쟁 나오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뭐 화장품 관련 테마 좀 제가 사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회전율 터트리면서 들어온 거라서 전혀 뭐 세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냥 단기적인 세력이 붙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에이프로젠 종목들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뭐 신한생태크 여전히 강세가 나오고 있고 신흥사양 종목들 그리고 전형적으로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뭐 테마들이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것도 이제 매각 관련 테마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주도주가 없죠. 네.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2020 2년도 하반기 생각나시나요? 차화전 랠리, 자동차, 화학, 뭐 전기전자 그런 차라리 우리 수출 주도 업종으로 랠리가 가면은 오히려 그때 신고가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에코프로 때문에 강제로 지수가 올라갔는데 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21일날 중요하다. 21일날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뭐 이슈는 많아요. 브릭스 정상회의도 있는데 자, 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주축으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석유에 대해서 우리 브릭스 통화를 한번 나올 수 있다. 왜냐면은 미국은 달러, 유럽연합은 유로화라는 달러 그 통화를 쓰잖아요. 브릭스도 우리도 브릭스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통화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이제 석유라든가 다른 거 금이라든가 이거 우리가 그걸로 결제할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이란이라든가 다른 사우디 국가가 붙을 수 있다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세계 경제가 미국, 유럽, 브릭스로 이렇게 통화가 이제 또 분산이 될 수 있는 것도 악재죠. 근데 쉽진 않다. 솔직히 여러분들 누가 중국 돈 쓰고 싶겠어요. 중국이라는 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맨날 믿을 수 없는 국가들이 믿을 수 없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통화 정책이 과연 여기서 통화를 발행할 수 있을까?
또 의문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하나의 세력이 규합되는 거는 뭐 미국도 껄끄럽고 쉽지 않다. 전쟁이 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는 이제 없습니다. 이번 주에 뭐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동결하겠죠. 금리 인상 어떻게 합니까? 네,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명분이 없어요. 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명분도 없죠. 제가 이거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부도 직전인 나라입니다. 여기서 금리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시키면 다 박살나요. 아직 여러분들 이 가계 시장 아직 이 그냥 좀 쉽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영업자들 기업한테 풀었던 이런 돈을 아직도 회수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계속 연장해주고 있어요. 돈을 못 갚아서. 그냥 부실 기업들이 박살이 나야 되는데 박살 안 내고 싶은 겁니다. 지난 정권 때도 내 정권 때 박살 내기 싫겠지. 근데 이번 정권 때도 박살 내고 싶겠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계속 쌓여갈 겁니다. 이제 이 부채들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이 부진하다. 자, 여러분들 시장에 주식 시장이란 게 상하락 50대 50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4조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4조 원 넘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4조 원 넘게. 근데 무슨 그거 가지고 지금 시장의 반등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매수 주체들이 이렇게 하락에 베팅하는데 선물 매도하고 풋옵션에 걸려 있잖아. 그래서 이번 주도 쉽지 않다. 네, 차라리 버티자. 하루 이틀입니까? 여러분들 그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신저가 못 보셨잖아요. 신저가 찍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신저가 찍은 다음에 항상 30% 올라갔어. 네, 신저가 찍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저는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10년 됐잖아요. 많이 봤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저 제 주식은 실적도 엄청 좋아요. 근데 개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실적, 뭐 일정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이 박살나면은 끝이에요. 네, 시장이 박살나면 끝이기 때문에 버티자. 네, 어차피 주식 계속 하실 분들은 저랑 같이 버티셔야 됩니다. 차라리 버텨서 바닥에서 사는 게 이득이다. 왜냐면은 그때 되면은 실적 좋고 모멘텀 좋은 종목들은 진짜 빠르게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도 힘들 거다. 다만 힘든 뒤에는 항상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도 좀 배에 힘주고 버텨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중요한 뉴스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소리만 너무 많이 해서 오늘 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